선조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 50년 전에 우리 유명했던 주식계의 아버지는 성장주를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유투자법이다. 유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지점에 성장주, 기술주, 공모주를 사면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투자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잃었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하면 돈 잃는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몇 가지 주식들을 얘기해보자면 전기버스의 대명사인 프로테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공모했을 때, 스펙으로 상장했을 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뭐 엄청난 토막이 났죠. 거의 그때 스펙 가격이 보통 10달러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거의 11달러, 12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과거에 30달러까지 갔었던 걸 보면은 지금 주가는 어이가 없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상장할 때 당시만 해도 뭐 비싸다 뭐 이러더니 주가가 내리 뭐 20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역시 쌌구나. 그 공유 숙박업은 미래가 창창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없어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은 그때 시초가 140달러보다 훨씬 더 내려온 135달러 수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다. 분명 업황이 좋다라고 했고 주가가 갔는데 어떻게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유명했던 데니머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10달러 수준에서 시작을 하다가 7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내리 급락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2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죠.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냐? 당연하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뭐 1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초창기 상장했을 때 주가보다 훨씬 더 올랐죠. 이때 주가가 거의 뭐 몇 배나 올랐는데 지금은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100달러를 지지하기는커녕 무너져서 77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토막까지는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블록스도 반년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업은 정말 유망하다.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전기버스, 공유숙박, 친환경 플라스틱, 메타버스 성장 안 할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적자 기업이거나 아니면 매출 대비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이다. 이 특징은 뭐냐면 투자자들은 산업이 유망하기 때문에 적자든 간에 매출이 적던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유망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비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환호하죠.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주가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수익이 나니까 이거는 더 유망한 거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파티가 벌어진 거죠. 이 종목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의 발달, 사업의 유망성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투자 사례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감각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애플이에요. 1979년에 애플이라는 회사로 상장하진 않았죠. 애플 컴퓨터로 상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 회사였죠. 1981년 주가가 0.15달러였는데 딱 1년 만에 1982년 주가 0.05달러로 하락을 합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면 그 당시 때 컴퓨터라는 산업이 유망하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유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그냥 그쵸,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1983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0.28달러로 5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뭐 1985년에 주가가 또 떨어져요. 0.07달러가 됩니다. 이때 잡스가 퇴사하는 일도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1984년에는 맥킨토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선반영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87년에는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애플은 뭐 안정적인 회사다? 전혀 주가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죠. 우리가 먼 미래에서 봤을 때 뭐 그냥 뭐 도끼 개끼 뭐 이런 거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몇 배씩 올랐다가 뭐 휴지 조각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98년에 아이맥이 히트를 쳤어요. 이때 이제 기업이 흑자 달성을 해요. 연말 주가가 0.38달러가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주가가 거의 그대로네? 네, 그랬었어요.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부러지죠. 그래서 주가가 1.34달러까지 올라가요. 0.38에서 2년 만에 몇 배가 올라갔냐면은 거의 한 4배 넘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2000년 말에는 0.27달러로 떨어집니다. 1.34에서 0.27이니까 거의 뭐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정도 난 거죠. 2001년부터 2007년은 또 유동성 장세가 벌어져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0.27달러에서 7.2달러, 거의 30배 가까이 올랐다 봐야 되겠죠? 이때는 유동성 장세가 초반부에 하다가 나중에 실적 장세까지 더해지면서 애플이 굉장히 유망한 회사로 바뀝니다. 이때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폰이었었죠. 2008년대 초에는 7.2달러를 찍고 나서 연말에는 2.8달러로 3분의 1 토막이 또 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대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시기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테슬라가 시동 걸기 전의 시기인데 주가는 오히려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산업은 굉장히 유망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바닥을 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었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전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반영이라는 단어로 주가를 지금 몇 배씩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에 2.8달러로 시작해서 2011년에 최대 악재가 벌어져요. 잡스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주가가 몇 달러가 됐느냐? 25달러가 돼요. 무려 거의 9배 정도 올랐죠. 그게 불과 3년 만의 일입니다. 이게 애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013년에는 주가가 또 떨어져요. 13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는 34달러가 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2019년 최근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36달러가 됐는데 이때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 퍼가 12배가 돼요. 애플이라는 기업이요. 이미 벌써 2019년에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에 거의 뭐 최강자가 되어 있고 갤럭시와 거의 독식을 하는 수준이 됐는데 퍼가 12배였다라는 겁니다. 2021년에는 148달러가 돼요. 불과 2년 만에 주가가 4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퍼가 42배가 됩니다. 기업은 그냥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고 사업에서 유망했었고 독점을 점점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뭐 저의 투자도 그렇겠죠. 대중의 관심으로만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과 주가와 퍼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유투자법,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을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는 언제냐면 2009년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됐는데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서브프라임 때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아니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문이 활짝 열렸는데 주가가 하락했다. 얼마나 기회예요. 2012년에는 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13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이유는 되게 또 어이가 없어요. 신문기사를 보다시피 잡스의 부재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뭐 공급이 부족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됐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하락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미 2012년이면은 웬만한 경쟁자들, 초기 경쟁자들이 다 사라지고 애플과 뭐 LG, 뭐 삼성 몇몇 회사들로 이제 간추려지는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성장률이 둔화된다고요? 말이 안 됐던 거죠. 2016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16년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비싼 스마트폰을 쓸 거냐, 저렴한 스마트폰을 쓸 거냐의 차이인 거지,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스마트폰은 팔려야 되는 필수 소비재로 넘어간 시기였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중국에서 판매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중국 내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내수를 많이 잠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지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대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땠다? 2016년 바닥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애플 주식을 야금야금 매수했던 양반이 누구냐?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애플 자산이 뭐 절반에 가까워지는 수준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U 타이밍에 워렌 버핏은 U의 가장 아래쪽 정점, 퍼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애플을 집중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의 스승이 누구냐? U 투자법을 쓴 벤저민 그레이엄이었다는 거죠. 벤저민 그레이엄의 U 투자법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지금도 애플 비중이 제일 높아요. 버핏 비중에서. 버핏이 무슨 스마트폰에 투자하냐, 기술주에 투자하냐, 그거 안 하시는 양반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버핏이 투자할 때 애플의 그 스마트폰은요, 기술주가 아니라 전 국민이 거의 2년에서 3년마다 꾸준히 교체를 해주는 필수 소비재로 넘어간 시대였었고,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주면서 플랫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업이 퍼가 12배였다는 거죠. 얼마나 환상적인 사업이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갔으니까 아무 때나 사서 오래만 버티면 돈을 법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위아래로 출렁출렁이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993년 당시에 액면 분할 주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302원이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2283원입니다. 2년 만에 7배가 오른 기업이에요. 1997년에는 630원이 됩니다. IMF가 터졌죠? 이때 주가가 72%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거의 테마주급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술주는 원래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전망치는 밝았죠. 삼성전자도 이 당시 때 반도체를 시작했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미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 분위기,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는 7배씩 또 올랐고, 증시 분위기가 나쁠 때는 70% 넘게 하락도 하면서 주가가 출렁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어떤 뭐 기술이나 실력이나 뭐 어떤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요, 2000년에 주가가 7,8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630원에서 7,800원이니까 거의 뭐 한 2, 3년만 투자했으면은 몇 배예요? 돈을 뭐 10배 넘게, 12배, 13배를 버는 거였죠. 그리고 딱 1년 뒤에 2001년이 돼가지고 2,400원, 주가가 70% 하락을 합니다. 1년 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해요. 2004년에는 12,760원이 돼요. 5배가 올랐어요. 2021년, 지금은 얼마냐면은 8만원이죠. 지금은 그럼 2004년에서 2021년, 거의 17년 동안 6.5배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꾸준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엄청난 등락률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는 언제냐? 1997년 IMF 금융위기, 2001년 기술주 하락 시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2016년 미국 금리 인상 우려,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결국 기업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투자자들의 마음이 급격히 위축됐을 때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었다. 이때가 오히려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점점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투자자들의 심리가 펄을 좌우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술주는 대중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투자법을 1, 2, 3 구간으로 정확히 나누자라고 하면은
1번은 초창기에 관심이 집중될 때예요.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요. 적자라던가 매출 대비 주가가 과다한 상태에 벌어집니다. 기업이 돈도 못 버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비싼 때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2번의 구간으로 돌아섭니다. 퍼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데 퍼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기업은 성장하고 사업은 안정되고 여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중이 관심이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슈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이때가 퍼가 제일 낮고 배당 수익률은 높으면서 앞으로 기술주를 장기 투자한다 했을 때 가장 저점에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2번에 투자하셔야 돼요. 3번일 때는요, 이제 여러분한테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가는 시기입니다. 확실하게 성장이 된 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업이 시장을 이제 독점을 합니다.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보여줘요. 애플카 같이. 애플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MP3에서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퍼가 다시 올라가요. 이때는 배당 수익률도 감소합니다. 투자하기에 다시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는 2번일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U자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내가 지금 뭐 돈을 현금을 싸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기업만 봤을 때 하는 얘기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냥 나는 지금 1번, 3번에 빨리빨리 사고 싶은데 왜 자꾸 2번에 사라라고 하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말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식마다 유예 저점 시기가 달라요. 미국 주식만 예를 들어도요,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서로 그 타이밍이 서로 다릅니다. 저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업종을 미리 공부해 두었다가 저점이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하면 돼요. 지금 제가 기술주만 얘기한 건데 여기에 뭐 철강주, 석유, 뭐 화학주, 정유주, 소비재 뭐 이런 거 다 더하면은 유의 저점 시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기회를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대중들이 다 사지 말라라고 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내가 살려면 업종을 미리 공부해두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확신이 있는데 남들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때 내가 그냥 확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자신감 없어요. 이때 사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남들 살 때 들어가요. 1번이나 3번 같이 제일 비쌀 때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야. 가치 투자는 비싸게 사는 걸 가치 투자자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랑 가치 투자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U자를 3번만 만나자라는 거죠. 10년에 좋은 주식 1개만 찾아도요, 10년마다 10배씩 오르는 주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주식을 평생에 3번 만나면 30년 걸리겠죠? 그러면 1000배가 돼요. 10배, 10배, 10배. 10배 됐을 때 팔고 다시 U자 저점에 있는 기업 사고 다시 또 10년 동안 10배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시 팔고 다시 또 저점에서 사고 인생에서 3번만 하면 1000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목을 10년이라는 유를 보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그래요. 1년 안에 10배씩 오르는 걸 찾는데, 자, 1년에 10배씩이면은 3년 만에 1000배를 벌 수 있어요. 그런 투자법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은 신이 되겠죠. 그렇게 찾지 말아요. 좀 길게 보시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일생일대의 기회인 유 저점을 만났을 때 보통 내가 현금이 없어요. 이때 내가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가르는 거고, 이때 내가 얼마나 비중을 늘려서 집중적으로 사들일 수 있느냐가 부자를 가릅니다. 워렌 버핏도 2016년에 애플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고 할 때 그때 본인의 자산에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숨 들고 들어간 거예요. 나름대로 그 양반 성격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났죠. 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 주식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자. 지금 뭐 주식 투자한 지 1년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나는 지금 뭐 기회를 못 만났어, 10배를 못 벌어서 땅을 치고 왔는데 아직 9년 남았습니다. 좋은 기회는 많아요. 그때까지 목돈 많이 만들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현금 장전하고 있다가 그때 발사, 그리고 10배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법이 바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이야기고, 벤저민 그레이엄도 엄청난 부자였죠. 그리고 그의 제자인 버핏도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유해 법칙이 예외인 사례도 있어요. 계단식이긴 한데 뭐 그 안에서도 미세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좀 제대로 된 유라 볼 수는 없었고요. 계단식으로 덜커덕 하다가 마지막에 J자로 상승을 했죠. 그건 뭐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 후에는 3년에서 횡보를 했었어요. 4에서 8달러를 계속 횡보하다가 2013년, 14년에 8배 올랐었고 2014에서 19년 동안 또 횡보를 합니다. 5년 동안 35에서 75달러 횡보했었고, 그러다 2019년 36달러에서 2021년 900달러로 기적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저는 투자 못하죠. 왜냐면 유 투자의 사례를 안 나왔잖아요. 이건 J로 간 건데, 이거는 그냥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냥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유를 찾겠다.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테슬라 말고 또 다른 기업 찾으면 돼요. 마음 여유 있게 투자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